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스타이고요. 저희가 오늘 이 마련한 자리는 레로시를 졸업한 한세정 동무님을 모시고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커리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이나 유학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되게 많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관광 산업이 막히면서 앞으로 이제 이 산업이 계속적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가진다고 해도 내가 그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성공적일 수 있는지,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애매모호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레노시 호텔학교를 직접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런 호스피탈리티에서 이런 커리어 셋업을 하셨던 분을 모시고, 실제적으로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는 what's going on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일들인지를 직접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한세정 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지금 너무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일단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는 꼭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들 꼭 한 분씩 다 찾아뵙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그때까지 되게 힘내면서 자, 레로시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레로시를 나왔어요. 레로시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진짜 학교 생활 너무 재밌게 했어요. 여기 보이시는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저거 진짜 학교 기숙사에 창문 열면 저런 뷰가 보여요. 저런 데서 정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 친구 나라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고, 컬처라는 것도 많이 배우고, 저쪽 나라는 성향, 저쪽 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습득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이 호스피탈리티, 특히 호텔에서 일하기에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 나라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국에 있다고 해가지고 한국 손님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 손님들만 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고, 그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의 나라랑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랑 컬처를 모르면 조금 서비스를 할 때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 그걸 몰라가지고 되게 신뢰가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인터내셔널한 친구들이랑 많이 알게 되고, 그 친구들 많이 어울려야 되는 게 일단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또한 레로시의 정말 좋은 장점 중 하나예요. 들어보지도 근데 못한 나라. 네. 호텔학교 네 다니다 보면 진짜 부자들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리용 다녔던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막 우리나라 그 유명 축구 선수 차범근 감독님의 막 둘째도 공부를 하고, 뭐 또 무슨 명품 샤넬이었나 뭐 이런 친구도 뭐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레로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학교 다닐 때 좀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들이 주로 왔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되게 재밌는 친구 2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명은 이제 학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이제 교수께서 출석 체크를 하세요. 흔히 말하는 출첵을 하신다고 하시죠. 그걸 하시는데 막 이름을 이렇게 막 보시다가 갑자기 어떤 교수님이 누구누구 너 성이 이건데 너네 할아버지가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정말 정색하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러니까 예, 약간 좀 그런 사람. 어, 그리고 한 번은 아르헨티나 친구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탈리아어를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어를 배우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 친구가 우리 아빠는 소를 키운다. 우리 아빠는 farm을 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그래? 그러면 너네 집에 있는 소 이름은 뭐야?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 소들한테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냥 숫자로 말하자면 뭐 1번에서 한 2000번까지?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부유한 사람들도 많은데 당연히 되게 다양한 건에서 정치적으로 유명한 집안 자녀분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농사를 너무너무 크게 지으면서 그런 집안에서 오는 자녀분들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되게 유명한 연예인의 자녀분들도 있다고 했었는데 끝까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게 네, 한국에서 실제로 가는 학생들은 보면 네, 그렇게 막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보다는 그냥 네, 평범하신 분들이 한국에서는 진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네. 분들이 학교 가서 생활하거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너무 격차를 느껴가지고 특히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거기서 막 뭐 영어 후달리는데 사실 유럽에서 온 애들은 막 2개국어, 3개국어 막대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도 좀 자존감이 무너지지가 않을지 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빈부의 격차에서도 제가 든 가방과 내가 든 가방이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막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현타가 오거나 이런 일 좀 없는지 그런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런 거요? 당연히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인의 생각이에요. 음, 본인의 생각이에요. 음, 처음에는 이제 학교를 가서는 이제 딱 봤을 때는 저 친구는 막 학교 가방이 막 샤넬이야.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에코백을 들고 왔어.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학교 생활을 못하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너무 하기 어려워요. 네, 맞아요. 사실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산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본인은 그냥 본인 자리에서 그리고 저희 레로시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집안 자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영어 엄청 중요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유러피안들이 영어를 하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남미 사람도 영어 해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들도 있네. 영어가 너무 플루언트하지 않네. 영어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자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만 하면 돼요. 그렇죠. 문법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 네. 나 오늘 저기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래. 그러면 그걸 꼭, 저걸 어떻게 이야기하지 문법적으로 맞지? 내가 잘못 말하면 누가 놀릴까? 누가 속으로 막 흉볼까? 절대 아니에요. 어. 그냥 가서 me, ice coffee, one 하면 돼요. 진짜요. 이렇게 하다가 연습을 하다 보면 귀가 트여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처음에 영어 못하다가 2학년쯤 되면서 막 이렇게 영어 실력이 오르는 게 보이고 막 이런 경우도 보셨나요?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영어가 진짜 많이 아, 늘어요. 아니 근데 이게 한국 애들끼리 같이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막 쟤만 쌩까고 그렇게 막 외국 애랑 막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조금 힘들잖아요, 사실상. 그런 팁도 좀 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실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한국에 친구가 없어서 한국인 친구 정말 하나하나 너무 중요하거든요. 걔들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외국에서 쭉 살아왔어요. 그래서 캐나다라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의 몬트리올이라는 도시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하루아침 사이에 멕시코라는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네. 근데 캐나다에서는 영어랑 불어를 하다가 멕시코로 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언어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네. 환경도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캐나다는 너무 좋고 막 깨끗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고 약간 조금 그렇죠. 더럽고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학교를 가가지고 또 학교를 저는 캐나다에서는 프렌치 학교를 다니는데 멕시코로 가면 갑자기 교복을 입히고 영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그러면 때는 한세정 씨는 불어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불어를
그냥 딱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해요. 네. 그래, 그거 엄청난 건데? 초등학교. 스위스라는 곳을 갔는데 스위스 같은 곳에서는 제가 이제 어울릴 수 있는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네. 해야 되겠다. 학생들.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레로시라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으로 갔는데 내가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랑만 있으면 영어 안 늘어요. 차라리 오히려 한국어가 더 늘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영어들이 다 first language는 아니에요. 다 같이 영어를 배우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영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모르는 알파벳, 남의 나라 언어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한국말 하는 한국에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입장 바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외국 사람한테 야, 너 한국어 배워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한국어를 뭐 하루아침 사이에 완벽하게 마스터해가지고 오겠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저희한테 영어는 외국어예요. 그리고 영어를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같이 실습도 하고 외국 친구들이랑 살 부딪히면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영어가 조금씩 늘어요. 근데 느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당당하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영어 공부에 대해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영어 공부라고 해가지고 꼭 앉아서 책을 펴고 연필을 들고 막 필기하면서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거 진짜 반대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친구들이 단어를 예문을 가지고 example sentence를 가지고 외워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스펠링을 외우고 있어요. 우리 스펠링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냥 그 과정은 무시를 하고 이 단어의 용례, 이 단어를 어떻게 써먹는지 그것만 이제 머릿속에 박아 넣으면 되는데 맞아요. 공부 방법을 좀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하는 게 이건 좀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자라온 환경 덕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는 몇 가지의 언어를 더 해요. 몬트리올에서 프렌치를 배웠고 그리고 멕시코에 살면서 스페니쉬라는 언어를 배웠어요. 근데 이 언어라는 거는 쓰지 않으면 까먹어요. 아무리 그 환경에 있어도 내가 스피킹을 안 하면 까먹어요. 그런데 요새 엄청나게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는 선생님이고 핸드폰에 그 선생님이 다 있어요. 유튜브라는 선생님이에요. 그쵸, 맞아요. 유튜브 봐가지고 막 영어 수업을 하면 유튜브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BTS 진짜 좋아해요. BTS가 좋아요. 그러면 이 BTS를 보면서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영어로 막 BTS의 뭐 해외 반응 그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해외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냥 everyday English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단 저는 이제 그런 해외 반응을 저는 스페니쉬랑 프렌치를 찾아서 봐요. 아, 그렇게. 네, 그리고 그 자막을 꼭 띄워요. 아, 그 자막을 읽고 몇 번 보면서 한번 그거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그리고 TV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새 드라마도 너무 많고 프렌즈라는 되게 좀 옛날 드라마이긴 한데 미국에서 되게 인기 폭발이었던 그런 시트콤이 있어요. 프렌즈. 네, 프렌즈가 너무 좋은 영어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새 너무 넷플릭스가 다 오래됐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헨리라든지 제시라든지 수현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 그런 것도 사람들의 좋죠. 해외 반응이라든지 그 네. 사람들이 인터뷰한 영상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요. 네. 내리브 잉글리시 네. 때문에 자기들 어떤 주옥 같은 그런 미국 네. 어떤 문화가 있는 이디엄이 있는 표현들 진짜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토픽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영어로 찾아서 자막을 띄워서 보세요. 그렇죠.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피킹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내 발음은 안 좋은데 막 이래요. 그거는 해결책은 연습밖에 없어요.
그냥 책이나 아무거나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집어가지고 크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Read out loud. 네, 제가 그쵸? 말한 거예요. 크게 읽어야 돼. 읽어야 맞아요. 되는데 사람들이 네. 읽는 거를 사실 그게 쉽지가 않고 그 예, 진도가 예, 예. 어렵대요. 근데 네. 저만 해도 정말 1시간씩 금방 읽거든요. 1시간 네. 금방 가요, 읽다 보면. 예, 예, 예. 그걸 안 하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네. 그 1시간 아침에 읽고 나면 저는 영어가 술술 나와요.